네, 오늘도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최담비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김담비 취재팀장의 휴가로요. 특별히 이다혜 정책사회부 기자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들어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 세상이라고는 하는데 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생활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다혜 기자, 그러니까 인천에 사는 한 일가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19일 낮 1시쯤이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포함해 총 4명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40대 여성의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거라는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를 한 겁니다. 곧바로 119가 출동을 했지만 거실에는 이 여성과 딸, 그리고 딸의 친구가 이미 사망해 있는 상태였고 작은 방에서는 아들도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가족의 죽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예. 딸과 아들도 같이 숨진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딸의 친구까지 같이 숨진 채 발견이 됐어요. 그 친구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마 그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집에 친구 집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친구 집에 와가지고 기거하고 있었던 걸로 이렇게 이제 밝혀졌는데요. 네. 어찌됐건 경찰 입장에서는 현장에 가보니까 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뭐 타살 흔적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은 하는데, 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원에다가 아마 시신부검을 의뢰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친구의 딸도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 딸의 친구죠. 그렇다면 뭔가 감정적인 동일시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호적상으로는 네. 당연히 가족이 아니죠. 하지만 사실상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왔다. 이러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아파트의 경비원이 이틀 전에 딸 둘과 함께 평소처럼 외출하는 모습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딸 둘이라고 하는 얘기는 딸 친구를 그만큼 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같이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집에 바깥에 상자가 있었고 이 상자 바로 옆에 음식물들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네. 이 안에 음식물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또 다른 이웃이 얘기를 하기로 주말쯤에 배달원이 양소금을 가득히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봤을 때 이게 내 가족이 먹기에는 좀 너무 양이 많았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된다. 이러한 진술도 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사실 극단적 선택을 마음 먹은 사람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면서요, 최근에요. 네, 같은 층에 살고 있는 이웃분의 이제 말에 의하면 네. 지금 이제 강아지를 키우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강아지를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도에 애견용 물품도 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가보니 복도식 아파트였고 애견 관련된 이제 물품이 택배 박스가 4-5개가 이제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강아지도 키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택배까지 시킨 걸 보면 계속해서 이제 기르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조금 의문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러한 이유들도 있고 해서 이웃들은 정말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다들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놀랐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신고를 했던 지인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고 놀라서 달려간 거잖아요.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까? 네, 이 문자에는 몸도 아프고 살기가 힘들어서 먼저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 안에는 4명이 각자 쓴 걸로 추정되는 유서 4장도 발견이 됐는데요. 특히 이 40대 여성의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심경이 담겨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만한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공과금도 꼬박꼬박 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특이한 게 유서가요. 사람 예. 명수에 맞게 딱 4장이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각각 한 장씩 유서를 작성했다는 의미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각각 네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그 유서를 썼는지 여부를 네. 국가원에서 아마 필적 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각각 다르다면 그 유서가 맞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특히 이제 그 딸의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이족 가족들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몇 달 됐다고 그래요. 네. 어떤 음울한 분위기에 있는 어떤 이 단체, 네. 그쪽에 소속돼서 일정 기간을 숙식하면서 지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기에 동화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쪽에서 끌고 나갈 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딸려가는 그런 현상이 초래된다고 하거든요. 네. 딸 친구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그 분위기에 휩싸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뭔가 학교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혹은 이웃과 평소에 교류가 활발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좀 아쉬움도 듭니다. 근데 일단 40대 여성의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수년 전에 남편이랑 이혼을 네. 했어요.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이 바리스타로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9월에 손떨림 증상으로 인해서 바리스타를 더욱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수입이 없어진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다 휴직을 했거나 별다른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뭐 같이 뭐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없었고 그래서 이 지난해 11월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요,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주거급여 대상자로 신청을 했고, 이것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매달 1년간 24만 원 정도를 받아왔는데, 사실 24만 원 적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개월간 매달 95만 원 정도로 생계 유지비를 긴급 지원받기도 했지만 이게 긴급 지원받다가 금방 끊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는 이 1년간 그동안 받아왔던 매월 24만 원의 주거급여가 이 성인 4명의 유일한 생활비였다. 그러니까 생활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복지단체나 지자체에서 그러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뭐 길은 막혔던 거예요. 일단은 뭐 지자체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이 관리사무소에서도 말을 하다시피 공과금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관리비나 전기세나 가스료나 수도요금이나 이런 게 이제 일정 기간 체납이 됐을 때 이제 긴급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래서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좀 추적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 애초에 긴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을 조금 이제 지자체에서는 이제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과금만큼은 성실히 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복지단체에서 네. 지자체에서 놓쳤다 이 말이군요. 이게요, 네. 사실은 공과금을 계속 못 내고 있으면 주목을 받는다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람이 네. 형편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가지고 등록이 되고 가서 살펴보는데 작용을 한다는데요. 사실상 공과금을 또박또박 내는 집은 어려워도 어떤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어떤 그러네요. 면에서 보면은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다시 좀 살펴보자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상은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올해만 해도 이렇게 일가족이 생활고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죠.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도 마음이 힘드시거나 좀 생활에 막막한 마음이 드신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